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3장 행복과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주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PPT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학문적 측면에서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행복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fun, pleasant life, fun, 재미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의미, meaning,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표 강점, 자신의 강점이나 덕목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적극적인 삶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재미, 의미, 적극적 삶. 재미, 의미,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긍정심리학에서 보는 행복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몇 가지 웰빙이나 행복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행복의 정의를 할 때 그리스 철학 정통에서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들고 있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사실 겉모습은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대립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탐욕을 줄이고 자신의 행복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볼 때 쾌락주의적인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적인 관점은 이제 쾌락과 즐거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쾌락 혹은 즐거움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행복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것이 쾌락주의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주관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든지 행복감, 삶의 만족도, 몰입 경험, 긍정정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쾌락주의적인 행복관이고요. 자기실현적인 행복관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적인 강점이나 덕목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82페이지에서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상황 등은 변함이 없는데 그 상황이나 일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사건 이런 것은 동일하지만 그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는 이벤트이고요. 물은 머티리얼. 그래서 사물 하잖아요. 사는 주로 동적인 움직임에 관련되는 거고 물은 좀 정적인 건데 우주 삼다만상의 사물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물은 변함이 없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행복에서 본다면 주관적 해석을 하기 전에 전 단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관적 해석을 하기 전 단계는 먼저 보고 판단하는 그런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선입관, 어떤 이즘, 혹은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에 가려져 있는 이런 것에 의해서 치우쳐져 있는 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해석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죠? 먼저 바르게 보고 치우쳐지지 않은 시각으로 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해석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관적인 해석도 행복도를 올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86페이지에서 97페이지 우리 PPT 자료는 4페이지부터 이후에 쭉 행복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1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는 우리 이 책의 저자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를 쭉 보고 발췌해서 정리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쭉 광범위하게 보시고 이걸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 1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균형 잡힌 정서적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서적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다고 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절대적으로 많다든지 혹은 긍정적인 정서만 경험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 긍정적인 정서가 좀 더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쾌감과 긍정 정서를 또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쾌감은 좀 단순합니다. 그리고 긍정 정서는 약간 복잡하고요. 쾌감은 지속 기간이 짧고 특정 자극에 반응합니다. 근데 정서는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자극에 대한 특징적 생리적 반응 그리고 행동 준비성과 연관되는 사고 및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정서를 경험할 때 일시적으로 생각의 기능과 행동 양식이
확장돼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개인적인 자원이 축적되고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쾌락과 즐거움, 쾌락은 pleasure, 즐거움은 enjoyment라고 해서 둘을 구분을 했었죠. 둘을 1장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쾌락은 생물학적 요구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긍정 정서입니다. 심리적인 성장이나 발달로 연결되지 않고요. 그 쾌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센 쾌락 혹은 다른 쾌락이 이어질 때 그 쾌락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이나 기대의 충족, 그리고 뜻밖의 심리적인 체험이나 창의적 성과에 의해서 경험되는 긍정 정서인데요. 그 자체로 생동감을 주고 그 영향은 지속적입니다.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쾌락으로 채워져야지만이 그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은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쾌락도 중요하고 즐거움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50대인데요. 우리 40대, 50대, 60대 1970년대, 1970년 초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는 이제 1964년에 출생을 했는데, 그때 한국 GDP, 1인당 GDP가 100불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995년,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1995년에 한국의 GDP가 1인당 GDP가 10,000불이었습니다. 그럼 100배 이상 차이 나죠. 경제적인 수준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환경은 사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40대, 50대, 60대는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 태어났던 세대이고, 지금 여러분 세대는 10,000불, 15,000불 환경에서 태어났던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제가 20대 초반일 때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고요. 칼라 텔레비전에서 198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그 칼라 텔레비로 야구 중계를 처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구 중계를 처음 봤어요. 칼라 텔레비로. 그전에는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어려서부터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기가 발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은 즐길 줄을 모릅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즐길 줄 안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4, 5, 60대는 즐길 줄을 몰라요. 왜냐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좀 궁핍한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10,000불, 15,000불 정도 세상 1인당 GDP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궁핍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즐길 줄 아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도 사실 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 세대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순간순간을 즐긴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 만족을 유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성태만 하더라도 미래의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유보하고 미루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할수록 만족도는 높다. 생활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대표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 강점은 개인을 잘 나타내고 그의 독특성 혹은 개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격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대표 강점이 있는데 대표 강점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개인을 잘 나타내고 그의 독특성 혹은 개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개인이 지닌 대표 강점을 발휘하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개인의 대표 강점, 좀 확장하면 덕목, 이것과 개인의 능력 혹은 재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과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강점이나 덕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소위 얘기하는 재능이나 능력은 좀 더 선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사실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타고나는 재능, 타고난 능력이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능과 덕목으로, 재능과 능력으로 좀 더 비교돼서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강점이나 덕목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이제 재능과 능력과는 좀 다르게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얘기한 마이클 조던의 농구 능력이라든지 타이거 우즈의 골프 능력 같은 거는 그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능력과 재능이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과 오리엔티드 된 성과 중심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되어 있죠. 능력과 재능에는. 그런데 강점과 덕목은 성과 오리엔티드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강점 자체의 덕목을 그 자체의 긍정적 가치를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IA 분류체계라고 하는데 마틴 셀리그만과 그 동료들이 연구했던 그 VIA 분류체계에 의하면 6개 핵심 덕목이 있고 24개의 강점이 있어요. 6개 큰 핵심 덕목이 있고 그 하위 분류로서 24개의 강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나 재능의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그 6가지 덕목과 24개 강점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6가지는 지혜와 지식, 인간미, 용기, 절제, 정의, 자초월, 초월이라고도 합니다. 6가지입니다. 6가지. 지혜와 지식, 인간미,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이 6가지가 대표 덕목이고요. 그 6가지에 대한 하위 분류를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은 인지적인 강점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인지적인 강점입니다. 그 하위로서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5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인지적 강점이고 하위에 5가지 강점이다. 두 번째 덕목 인간미, 휴메니티입니다. 인간미, 휴메니티는 대인관계적 강점입니다. 대인관계적 강점입니다. 그 하위 분류로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이 있습니다.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이것이 인간미 덕목이 되고요. 세 번째 용기가 있는데요. 용기는 의지 관련 강점입니다. 용기는 의지 관련 강점인데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이 있습니다.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제. 절제는 중용적인 강점입니다. 중용적인 강점.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거죠. 절제. 절제에는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이 있습니다. 절제 덕목에는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강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의 덕목. 정의는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강점인데요.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정의 덕목에는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월. 초월은 영적 감정이죠. 영적 감정. 초월적 영적 감정입니다. 초월 덕목에는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영성이 있습니다. 초월 덕목에는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영성이 있습니다. 총 이렇게 살펴본 6가지 덕목, 24개 강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대표 강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다. 인간관계는 주관적 웰빙, 행복이라고도 얘기되는 주관적 웰빙을 가장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요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과반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생긴 일을 꼽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배우자의 사망, 실직, 아니면 다툼 이런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들인데 힘든 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꼽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치료도 주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진행되고 있죠. 다섯 번째, 자존감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다. 자존감은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에 매우 강력한 예측 변인입니다. 매우 강력한 예측 변인이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6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행복도가 높죠. 삶의 만족도도 높고요. 근데 그 낙관성은 이제 현실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낙관성, 근거 있는 낙관성이지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낙관성은 아니에요. 행복에 기여하려면 근거가 있는 현실적인 낙관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행복한 사람은 외향적이다라는 겁니다. 외향적이다. 외향성, 내향성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의사,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내향성, 외향성은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고 있다고 했을 때 외향성이라고 하고요. 흔히 사교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있다. 자신의 내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내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성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는 내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두부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30% 내향성, 70% 외향성 그렇지는 않아요. 내향성도 아주 전형적인 내향성도 있고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내향성도 있고 외향성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이고 전형적이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향성과 외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향성과 외향성의 비율이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향성 70, 외향성 30, 어떤 사람은 외향성 70, 내향성 3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향성과 내향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제 자신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과 외향성은 상관도가 매우 높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긍정정서 성향이 높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긍정정서 성향이 높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간디, 루스벨트 대통령,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내향성 인물이라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유튜브에서 수잔 케인이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십시오. 수잔 케인의 내향성의 힘, The Power of Introverts, 내향성의 힘이라는 영상이 18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한국어로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수잔 케인의 내향성의 힘, The Power of Introverts라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잔 케인의 테드 강의 The Power of Introverts, 내향성의 힘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수잔 케인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내향성이 좀 폄하되고 외향성이 과도하게 격려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자신이 내향성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저술가로 변신을 해서 오랫동안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발표합니다. 콰이엇라는 책인데요.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강연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본 그 내향성의 힘이라는 동영상에서는 한 3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실 외향성을 격려하면서 집단적인 작업, 모여서 하는 작업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다. 즉 외향성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하는 작업도 가르쳐야 한다. 혼자 하는 작업도 가르쳐야 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야로 나가봐라. 즉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자신의 내면을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세 번째로 자신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확인해라. 가방을 보면 뭐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과 그 생각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교류해봐라. 이 3가지를 한번 권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향성은 행복과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대로
행복도와 관련이 매우 깊다. 그리고 외향성인 사람들이 긍정적 경향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봤던 수잔 케인의 영상, 그 사람의 책 Quiet, 한국 번역본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처럼 내향성도 매우 파워풀하다. 내향성도 매우 파워풀하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향성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 10가지까지 하고요. 10가지까지 하고 그 11번째부터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번째를 보고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각된 통제감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각적 통제감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삶의 사건들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적 통제 소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적 통제 소재,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적 통제 소재를 지닌 사람들이 외적 통제 소재를 지닌 사람들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습니다. 행복도가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공용된 공간, 그러니까 넓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물론 이제 임원들은 전무급 이상은 되게 독립된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니까 만족도가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적 통제 소재, 외적 통제 소재의 비교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립된 공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식곤증이 와서 졸고 싶은데 그럼 난 30분 그냥 자야지 하고서 독립된 공간에서 그냥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공용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동료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나 잠 오니까 자야지 하고서 자기 어렵잖아요. 조용히 나가서 화장실에서 조금 한 2, 3분 자고 온다든지 쉬고 온다든지 음료수 사 먹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리듬이나 그런 계획표를 자신만의 어떤 그런 계획표대로 이끌어가기가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 이 상황, 사건들이 통제력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 외적 통제 소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행복도가 높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9번째로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이론에서 나중에 이제 행복이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4장에서 목표이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든 혹은 목표에 다가가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이론인데 그 목적을 충분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건강과 행복은 쌍방향적인 관계입니다.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건강하고, 불행하니까 불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불행하고, 이
것이 쌍방적인 관계이다. 네, 그러면은 1부 3장 행복과 행복한 사람들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이따가 좀 쉬시고 2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